1장 유언의 주파수. 권세리는 고인이 된 아버지 권일식의 작업실 문을 열며 코끝을 찔러온 납땜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다. 벽면 가득 늘어선 진공관 라디오와 부품들이 수십 년간 쌓인 먼지 속에서 여전히 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고물덩어리들이네. 장남인 권재훈이 뒤따라 들어서며 혀를 찼다. 차남인 권태호는 이미 거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체와 통화 중이었다. 셋째인 세린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공간을 찬찬히 살피고 있었다. 유산 분할은 단순했다. 60억 집과 예금은 장남과 차남이 나누고 세린에게는 쓸모없는 라디오 물건들이 돌아갔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공도서관에서 아카이브 큐레이터로 일하는 세린이야말로 고물을 가장 잘 처리할 사람이라 여겨졌다. 세린은 작업대 위에 낡은 단파 라디오 앞에 앉았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만지작거렸던 듯 지문이 선명했다. 전원을 넣자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다. 고장이었다. 그때 라디오 아래 테이프 상자가 눈에 띄었다. 상자 옆면에 아버지 특유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짜 유산은 소리 속에 있다. 새벽 227, 7030. 세리는 한참을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7030은 분명 주파수를 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평생 아마추어 무선사였고 새벽 교신을 즐겨했다. 이상한 암호놀이 하지 말고 어서 정리해. 큰오빠 재훈이 재촉했다. 그날 밤 세리는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했다. 오래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초적인 전자공학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 새벽 2시 27분이 되자 그녀는 7.030MHz의 주파수를 맞췄다. 지직지직. 정적 너머로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 해안방송국의 호출 신호였다. 삐. 긴 신호음 뒤로 낮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7-2-5-1-9-8 반복합니다. 7-2-5-1-9-8 세린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은 세린은 이 번호들이 마치 금고 비밀번호 같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뭘까? 어쩌면 이 번호들이 열쇠가 될지도 몰라. 세린은 아버지 침대 아래에서 보았던 비밀 금고를 의미심장하게 떠올렸다. 2장 광부 합창단의 유령. 세린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번호를 입력했다. 7-2-5-1-9-8 낡은 금고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에는 예상과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다. 돈이나 귀금속 대신 갈색 테이프 하나와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테이프 릴레는 광부 합창단 마스터 마이너스 1925년 원본이라고 쓰여 있었다. 서류를 펼치자 저작권 양도 계약서가 나왔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속 광부 합창단이 할아버지에게 음원 보관을 위탁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시 아버지에게 권리를 전달했다는 문서도 있었다. 일제강점 시기 독립에 대한 열정을 합창으로 내뿜었던 광부 합창단이 정치적 탄압으로 해체 위기에 몰리자 원본 테이프를 안전하게 보관해달라며 맡긴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래 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다. 최근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AI 음원 플랫폼 오르페우스 사용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데이터 크롤링 로그에는 광부합창단 원본이라는 파일이 명시되어 있었고, 수익 정산표에는 이 음원으로 생성된 AI 합창곡들이 월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I 음원 플랫폼 오르페우스는 친일파의 후손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다. 세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친일파의 후손이 독립을 부르짖었던 광부 합창단의 원본을 무단으로 사용해 돈을 벌고 있었다니. 그녀는 즉시 인터넷을 검색했다. 광부 합창단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몇 번의 검색 끝에
당시 합창 단원의 손녀인 노채인이라는 음악교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AI로 복제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카페에서 만난 노채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린이 보여준 서류를 보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희 가족은 독립운동가였던 할아버지가 광산 사고로 돌아가신 후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누군가 돈을 벌고 있었다니. 함께 권리를 되찾아요. 세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역사 왜곡이에요. 둘은 연대를 결성하기로 했다. 그날 밤 세린은 집에서 마스터 테이프를 재생해 보았다. 테이프 릴 2 돌아가며 일제강점기 광부들의 애잔한 합창이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어둠 속에서도 우린 노래한다. 그런데 테이프가 거의 끝나갈 즈음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리나, 이건 숨긴 게 아니야. 돌려주려고 그랬다. 진짜 주인에게 말이야. 세린은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3장 소리의 영토.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상속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순 없어. 큰오빠 권재훈이 팔짱을 끼고 세린을 노려보았다. 세린이 도심 옥상에 송신권을 임차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다. 아버지 유품은 내 몫이잖아. 세린이 담담히 답했다. 그래도 그걸로 사업을 벌이면 달라지지. 수익이 생기면 우리도 권리가 있어. 세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옥상으로 향했다. 이미 작은 안테나와 송신 장비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폐국된 소형 주파수를 활용한 마이크로 방송망이었다. 출력은 미약했지만 도심 일대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규모였다. 법적으로 문제 없죠? 노채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마이크로 방송은 합법이에요. 출력 제한만 지키면 됩니다. 세린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무선 통신 지식을 총동원했다. 옥상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케이블을 흔들었다.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며칠 후 오르페우스 AI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왔다. 공정이용 원칙에 따른 합법적 AI 학습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세린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그때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어졌다. 라디오 동호회 헤로나 클럽의 회원들과 팟캐스터 윤수아가 연대에 합류한 것이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윤수아가 마이크를 점검하며 말했다. 맞아요. 이건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 문제예요. 세린이 답했다. 첫 시범 송출일이 다가왔다. 세린은 새벽 2시 27분에 맞춰 광부 앞 창단 원본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원저 작물의 선사용을 입증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광부 앞 창단 원본 테이프 1925년 녹음본입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도시 위로 퍼져나갔다. 이어서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광부들의 애절한 합창 소리가 10초간 흘렀다. 저작권법상 인용 허용 범위 내였다. 방송 직후 세린의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악덕 기업 오르페우스 타도를 위한 내부자 고발자였다. 압축 파일을 열자 오르페우스 AI의 학습 데이터셋 목록이 나왔다. 수천 개의 파일명 중에 광부 앞 창단 원본이라는 파일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파일 크기와 녹음 시간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네요. 노채인이 흥분하며 말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옥상 위로 새벽 바람이 불어오고 도시의 불빛들이 아스라이 깜빡이고 있었다. 4장 소송과 송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린의 변호사가 법원 접수처에서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오르페우스 AI의 AI 학습 모델 사용 정지와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본격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오르페우스 AI는 역가처분을 신청했다. 세린의 방송 활동이 영업방해라는 이유였다. 우리도 맞상대를 하겠습니다. 큰오빠 권재훈마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린이 혼자서 수익 사업을 벌인다며 공동상속 재산의 공평한 분할을 요구한 것이다. 사면 초가였지만 세린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과감한 계획을 세웠다. 도심 동시다발 재송신을 하겠어요. 새벽 2시 27분, 세린은 헤로나 클럽 회원들과 함께 도시 곳곳에서 동시에 송신을 시작했다. 합법적 인용 범위 내에서 광부 합창단 원본 10초씩을 송출하되 중요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공개했다. 1925년 7월 15일 녹음 테이프릴 1년 번호 KMC-741 원본 보관자 권일식. 세린의 목소리가 여러 주파수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송신 내용을 녹음하고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진짜 소리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이 목소리들은 일제강점 시절 독립을 염원하던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것입니다. 누구도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없어요. 특히 친일파의 후손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면요. 노채인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증언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세린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법정에 섰다. 방청석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세린은 가장 중요한 증거를 꺼내들었다. 제가 할아버지의 일기를 낭독하겠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1925년 10월 12일. 오늘 광부합 창단이 해체되었다. 정치적 이유였다. 단장이 나를 찾아와 테이프를 맡기며 울었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면 이 소리들을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했다. 나는 약속했다. 이 목소리들을 지키겠다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1926년 3월 3일. 일제 경찰들이 수색을 나왔다. 다행히 테이프는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 세린은 목이 메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음원이 아닙니다. 세린이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지켜낸 역사의 증언입니다. 판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안에는 광부 합창단의 노래 한 소절이 잔향처럼 맴돌고 있었다. 5장 해가 뜨기 전에 합창. 법원은 피신청인 오르페우스 AI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첫째, 광부 합창단 음원으로 학습된 AI 모델의 즉시 파기. 둘째, 해당 음원으로 발생한 수익의 70% 배분. 셋째, 공개 사과문 게재.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세린은 노채인과 꼭 껴안았다. 1년간의 길고 험난한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승소 후 세린은 사운드 커먼즈 재단을 설립했다. AI 플랫폼에서 배분받은 수익금은 독립운동가 후손 가족 지원과 음악교육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더 이상 누구도 허락 없이 소리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동생아, 미안해. 큰오빠 권재훈이 찾아왔다. 소송을 취하하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도 함께 할게. 대신 정당한 대가는 받자. 작은 오빠 권태호도 동참했다. 남매 간의 갈등은 조건부 화해로 매듭지어졌다. 세린이 재단을 운영하되 오빠들도 이사진으로 참여해 투명하게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 세린은 광부 합창단 테이프 마스터를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했다. 원본은 전문적으로 보존하되 시민들이 언제든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이제 진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박물관 관장이 정중히 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심 새벽 콘서트의 날이 왔다.
새벽 2시 27분 시청 앞 광장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세리는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밤 100년 만에 광부 합창단의 노래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스피커에서 1925년 원본 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광부들의 목소리가 도시 위로 번져갔다. 어둠 속에서도 우린 노래한다. 시민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하나의 거대한 합창으로 변해갔다. 100년의 세월을 넘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세린의 이어폰에서 마지막 테이프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지의 육성이었다. 막내인 세린이는 끝까지 들을 거라고 믿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광장 위로 시민 합창이 풀코러스로 울려 퍼지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 5시 해가 떠오르며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시민들의 합창 소리는 새소리와 어우러지며 천천히 사라져갔다. 세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낸 소리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진짜 유산은 정말로 소리 속에 있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